클럽. 안녕하십니까, 웨이터 민동기입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어서 오십시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제 옆자리 지금 누가 오셨어요? 예, 아이고 제 옆자리에 오신 분들이 방송사 사장이라고. 최승호 선배가 여기 앉으셨어요. 제가 사장 되겠네요. 네. 우리 노조위원장 박진수 노조위원장이 이제 곧 사장이 되실 거라. 저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이 자리에 그 이니님도 오셔서 앉았습니다. 아, 이니님도 오셨어요. 이니님. 예. 아, 그러세요? 근데 문제는 그게 선대 이니님이라는 점이. 그 양반 용인시장 나가려고 한다는 얘기 있어요. 그 용인시장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된다면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 대안이.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출연료를 3개월 할부로 끊어드립니다. 출연료를 내셔야 됩니다. 당황스럽네요. 예, 그래요. 우리 박진수 YTN 노조위원장 모시고 오늘 관훈 나이트 클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시작은 확실하게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관훈 쇼핑몰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술친굼. 이 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환 안에 군뱅이를 집어넣고 그리고 꿀로 이렇게 코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 전혀 거부감도 없는데 이걸 일단 먹는 순간 전날에 술을 먹은 기억이 전혀 남김없이 사라집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줄 몰라죠. 위험한 거지, 그럼. 치매약이 되는. 속쓰림만 지워집니다. 제가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연말 회식 아주 시즌 아니겠습니까? 사장님이 타이밍을 안 해. 예. 그래서 사실은 서울에 있으면은 송년회 불려다닌다고 아예 지방으로 이사 가버린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공지영 작가 같은 분이 또 조기수 교수 같은 분이 아예 서울에 근거지가 있지만 송년회 불려다니기 싫어가지고 연말에 송년회 한 차례 있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이전 갈 정도로 송년회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술친굼이 있더라면.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기억도 잊어져. 송년회 때 짜증났던 그런 기억마저 다 잊어집니다. 아까 그 과다운동 하시면 이름을 잊어먹습니다. 지금 박진수 위원장이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아니. 기억을 없애고 싶어요. 지금 저 최남수 그 사장 내정자 스트레스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억을 없애고 싶습니다. 최남수를 잊고 싶으시죠? 자, 그러면 술친굼입니다. 아니, 아침은 상쾌하게 열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굼. 그래요. 이 술친굼이 말이죠. 비단 숙취를 해소하는 데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파괴하는 그런 또 새로운 상품을 개발 중이에요. 뭐냐면은 군뱅이 자체를 살아있는 군뱅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술자리가 있으면 군뱅이를 풀어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도망가게. 그런 군뱅이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만간 술친굼의 또 새로운 인천 옹진골에서 나오는 군뱅이로. 농담이죠. 자, 내년 송년회 시즌쯤에는 아마 생군뱅이를 여러분들께 선사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부 다 이 군뱅이들이 국산 군뱅이에요. 외국 군뱅이들은 뜯어먹어 살을. 안전한 국내 군뱅이로 해서 여러분 술자리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이 헛개, 강황, 울금, 군뱅이 몸에 좋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술친굼 쇼핑몰로 가서 사시면은 4+2. 4박스를 사면 2박스 더 드립니다. 2+1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덜 팔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팔기 때문에 4 더하기 2로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기존 회원은 이 홈페이지 회원은 또 재구매 때 한 포를 더 드립니다. 1599-9067 1599-9067 여러분들 술친굼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게 참 애매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과자라고 해야 될지. 돗자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자, 여러분 이게 크리스마스 기념 발린치 위스키
봉봉이라고 하는 건데 위스키 봉봉. 이게 19금 성인용 수제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19금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러게. 초콜릿인데. 혹시 뭐 모양이 혹시 그 모양인가? 위스키? 네. 위스키가 들어서 그런가? 자, 근데 이게 말이죠. 네. 겉은 초콜릿인데 그 안에 위스키가 들어 있습니다. 네. 싱글 몰트 위스키가 있대. 싱글 몰트 위스키? 이거 뭐예요? 그럼? 몰라요. 싱글만 먹는 위스키인가? 맛있는 술이겠죠. 맛있는 술이겠죠, 뭐 어찌됐든. 예. 네. 조청 시럽으로 고급스러운 달콤함도 보장하고 조청이요? 있는데 네. 한 입에 완전히 다 넣고 입속에서 깨물어 먹으면은 그 안에서 이게 위스키가 톡 터지는 거예요. 자, 그거 먹고 바로 이제 또 술친구로 술친구로 이어가면은 깔끔하게. 네. 이거 여러 개 먹으면 취합니까? 그 아무래도 위스키가 들어있는데 네. 위스키가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드지 마시고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연인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네. 딱 이렇게 연인과 키스를 하면서 이렇게 딱 하나를 집어넣고 이렇게 좋아합니까? 이렇게까지 요거 귀가 다 빨개지는데. 밤새도록 요거 다 소비하는 아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먹을 게 이거밖에 없네. 먹으시죠. 당뇨 환자라서. 그럼 제가. 그래요. 진짜? 저는 당이 괜찮아서요. 네. 그래? 그 너도 이제 곧 알코올- 후회할 날이 온다 이제. 알코올 함량을 한번. 우리 정상근 동지가 굉장히 애주가로 알려져 있죠. 말술입니다. 말술. 네. 제가 그 말술입니다. 미디어오늘의 그 대표적인 알코올 기자가 2명 있습니다. 예. 네. 정상근 기자와 예. 이재진 기자라고 오. 둘이 있는데 예. 최근에 한 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누구? 노지민 기자라고요. 누리미기라는 제가 한번 먹어봤어요. 배신자. 배신자. 배신자 이렇게 술을 잘 마시면 어떡해. 말술. 세 사람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위스키 향의 초콜릿이 아니고요. 예. 진짜 위스키. 진짜 위스키. 진짜 위스키가 진짜 들어있어요. 위스키. 아유. 방심을 보여. 아니, 진짜 위스키니까 뭐. 그래. 아니, 먹어볼게.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 중간을 깨물어 드시면은 예. 셉니다 이거.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라서 이 술을 마귀 오줌 먹기 때문에. 진짜 자, 위스키야, 이거 술친구. 진짜 위스키야. 이럴 때 술친검, 이럴 때 술친검, 여러분 술친검. 네. 술친검에서 보낸 광고 아니에요 이거? 진짜 위스키네요, 대단합니까? 이거? 확 지금 냄새가 나네. 진짜 위스키야. 이거는 진짜 위스키예요. 초콜릿만 쌌지 그냥 술이네, 술. 이거 술과 19금이라고 안주 왜 같이 붙였는지 알겠다. 19금게 애들이 먹으면 안 여기 애들 된다니. 주면 큰일 나겠다, 이거. 네, 이거 진짜 그냥 위스키예요. 그래요. 어이구, 애들이 많이 사겠는데. 그래요. 이게 위스키 한 잔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이것도 대박 난다. 이번 주 대박 나. 어우. 여러분, 이거, 좋습니다. 이 야, 발린치 위스키 봉봉, 이거 저 국민마켓에서 국내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팝니다. 맛은 어때요? 위스키 맛은? 이거 가져가도 돼요? 가져갔어요. 네. 이거 정말 네. 뭐랄까 네. 조니어커 블루의 느낌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가져가서 네. 우리 미디어오늘 직원들한테 다 나눠주시고. 왜요? 예? 요까지 말술. 요까지 다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정환 민동기 앉혀놓고 네. 야자 타임 하세요.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 우리. 그래, 안 해도 돼. 평생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분위기 좋다. 그래서. 네. 아니, 근데, 와, 진짜 이거 위스키 그냥 한 잔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요? 위스키. 알잔 네. 톡, 그냥. 오. 알잔 톡, 초콜릿이랑 같이 먹는 탁, 이거. 저는 이거를 네. 최남수 내정자에게 줄 것을 추천을 합니다. 술을 못 드세요, 그분이. 술을 못 드세요? 아이고,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술을 못 드세요. 내가 아까,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사실 그 최남수 내정자가 새벽에 쓴 올라온 게시판에 있어요. 네. 술 먹고 쓴 거예요, 분명히. 술 취해서 쓴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망쳤지, 인생이. 그렇다면 정말 추천합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이게 사실 우리 최남수 형하고 제가 동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런 말이나 언변이나 이런 게 안 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양반의 사업 마인드와 저의 이빨. 아니 사업 마인드 없어요. 아니 그 뭐 MTN을 전부 다 홈쇼핑 방송으로 만들어놨다는 얘기. 그런 거는 제가 이제 그 기사로 봤는데 방송 제재도 워낙 많이 받고 전체적으로 방송이라 보기보다는 방송을 이용한 이제 장사를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죠. 아니 그러면 진짜 LG나 뭐 CJ 오홈쇼핑인가 뭐 무슨 쇼핑몰. 그래도 기자인 척은 좀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기자의 그 어떤 출발점을 안다면은 그렇게 또 기업들 빨아주는 방송하면 안 되죠. 아니, 그렇습니까? 왜냐면 그게 저희 미디어오늘 이정환 사장도 가끔 기자들에게 쪼크 먹거든요. 선배 기자로서 뭔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후배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자꾸 기자인 척하지 말라고 사장이라고. 그렇죠. 사실 뭐 이제 어느 언론사나 좀 정상적이고 양식 있는 언론사는 사장이 언론 콘텐츠, 뭐 기사라든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단체 협상이나 이런 걸로 다 규정이 돼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장이 어떤 방향을 갖고 회사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망조가 되느냐, 아니면 진짜 뭐 말하자면 언론사로서의 공정의 토대 위에 섰느냐, 그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죠. 전에 그 김재철부터 시작한 MBC 상황을 보면은 사장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그렇죠. 이렇게 망조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놀라지 않았습니까? 예. 최남수 씨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YTN 사장감이 아니다. 뭐 전혀 그렇게 볼 수가 없죠. 네. 전체적으로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난 9년간 리더 하나가 바뀌면서 조직이 얼마나 황폐화되고 망가지는 걸 여실히 봤지 않습니까? 구본홍부터 시작해서. 그럼요. 구본홍 뭐 거의 낙하산 폭격기 정도 했고, 뭐 배석규는 그냥 뭐 구본홍한테 등에 칼집 놓은 사람이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구본홍도 그렇게 해서 내보냈죠. 작업해가지고 불법 사찰. 국무총리실 그 사찰로 그렇죠. 거기 나와요. 구본홍 반면에 배석규는 충성심이 강한 그런 내용이 있었죠. 정권이 봤을 땐 구본홍 전 사장 자체도 완전히 YTN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머뭇머뭇한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조준희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9년 싸운 이 공정방송 요구한 언론사에 최남수라는 분이 오셨죠.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9년을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너무 공백도 크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분을 과연 그래도 내부에서는 확인이라도 해보자. 청산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변화 계획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노정면 부장께서 이제 나오면서 다리를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없다. 그리고 내부에 어떤 조력자의 계속 지시를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대화를 한 4일 동안 한 9시간 정도 해봤더니 겁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최소한 만 8년 동안 3년 이상의 간부들은 그래도 책임선상이 있다고 보고 기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잠정 보직을 보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승호 선배가 한 것 같이 뭐 일괄 배제도 아니었고, 그랬더니 뭐 그걸 못하고, 또 하나는 뭐 김호성, 유재용 실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준위 체제에서 굉장히 북조를 했고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 있었고 그리고 YTN이 반년 이상 시간을 버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냐. 본인이 김은순 상무 같은 경우는 거취를 이름하기로 했다. 신임 사장한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안 한다지 않습니까? 이제 안 한다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게 남수영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국민이 사상 내정자인데요? 제가 그래. 22일 후면 주총이 지나면 앞에 계시는 분이 사장이시다, 이사시다. 그걸 왜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제가 그거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 비서실세가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너무 얘기해서. 겁을 먹고 있고 본인이 이 의지를 보이라니까 양심상 못하겠다고 자기는 3년에 대한 그 잠정 보류도 양심이란 말을 썼습니다. 양심상 못하겠다고 자기가 교회 다니시고 양심상 못하겠다고 하다가 토요일 날 전화가 와서 생각해 보니까 거치도 내가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3년 간부들은 그것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협상을 하자고 그렇게 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9년 공정방송 싸움을 했던 언론사 그리고 구성원의 지지와 앞으로 변화나 개혁을 할 구성원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한 YTN은 맞지가 않다. 할 수가 없다. 뭐 그 후에 뭐 과거 행적 같은 거는 다음에 얘기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미디어 오늘 보도를 보니까 그 최남수 내정자하고 인터뷰한 게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우리 해직 기자들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자기도 촛불 집회 나갔다. 이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 양반 참 심약한 양반이구나. 저도 그때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 해직 기자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은 지금 김호성, 유재용 이 사람들의 입장은 더 이해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정확합니다. 김도연 기자가 인터뷰를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생각보다는 심약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노조라든가 YTN 구성원들하고 얘기가 잘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 나이브한 얘기야. 근데 아니네요 보니까. 저희가 사실 사장 선임 지금 사취를 해서 2번 이렇게 됐는데요.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해직자는 안 된다더라. 지금 노정면 선배가 한번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장균 선배가 입후했는데 해직자가 사장이 되면 이 회사가 분란이 일으켜서 망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분열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요.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한 상태에서 그럼 이제 MBC는 이제 조만간 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논리라면 MBC는 얼마 안 있다가 망할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 얘기를 그렇죠. 그런데 개혁이라는 것이 어떤 좋아 있는 청산이나 개혁이 있을 수 없거든요. 굉장히 말은 좋지만 변화를 하는데 옛 것을 받아서 새 것이랑 합쳐서 우리가 개혁을 하겠다. 이게 굉장히 말장난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통합이나 화합이나 이런 말이 맞습니다. 다 그런 말이죠. 사실은. 화합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이분도 자기 얘기하면서 조화, 통합, 화합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은 난 것 같아요. 이제 최남수가 고냐 스톱이냐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또 궁금한 게 뭐냐면은 최남수 씨가 이제 과거에 MTN 머니투데이 방송에 있을 때 썼던 글들, 그거를 보면 핵심적으로 이거잖아요. 이명박의 기부가 위대한 부자의 아름다운 기부, 선행, 그렇죠. 선행, 그런 표현도 썼고, 그리고 존경받는 부자 만들기 움직임을 한국 사회의 본류로 이끌어 올린 그렇죠. 큰 발걸음. 굉장한 찬사죠. 그리고 4대강의 완료를 보고 이 자전거 도로의 상상을 하니까 가슴이 설렌다. 가슴이 설레. 이런. 박근혜가 김정일 만나기 전에 가슴이 설렜다는 표현을 썼어요. 국가수업법 이건 아닙니까? 종국불에. 내가 썼나? 박근혜가 썼다니까, 책에다가. 근데 이제 이 최남수 내정자가 기자라면은 MB의 당시 그 기부도 얼마나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시니컬하게 봤습니까? 논란이 많았죠. 그것도 그 수단이, 그러니까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거기다 기부한다. 이게 부자들이 재산 빼돌리는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최남수 기자가. 특히나 이제 그때가 2009년 7월인데요. 2009년 7월이면 저희가 3달 전에 YTN 그 당시에 파업을 앞두고 그렇죠. 노정면, 조승호, 임장혁, 현덕수가 불법 체포를 일요일 날 소환 일자를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휴일 날 전격으로 아침에 불법 체포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여러 언론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뭐 정세균 그 당시 당대표도 이 유치장으로 찾아가고 네. 그랬던 상황이거든요. 그랬던 상황에 MB 이런 칭송 이런 컬럼이 한두 개가 아니고 사실 YTN이 이명박근혜 정권 언론 장악에 아마 심대한 피해 언론사 아니겠습니까? 맨 그렇죠. 처음부터. 근데 그런 사업장에 MB 칭송가를 온다? 이게 정서적으로 구성원들을 정말 무시하는 행위인지, 이건 지원을 왜 한 건지, 아니면 누가 조력자면, 이건 난 제정신인지 좀 묻고 싶어요. 근데 그 당시 그 방법들, 그러니까 공정 언론을 위해서, 낙하산 사정 반대를 위해서 싸운 이 언론인들에 대해서 아주 정말 폭력적 수사. 그게 그렇죠. 사실은 시달사항이었어요, 네. 정권에. 그래서 PD수첩도 그렇게 했고, 이제 YTN에 이 우리 노종면, 현덕수, 그리고 또 한 분, 조승호, 아니, 해직자. 예. 조승호.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냥 뭐 흉악범 다루듯이 그렇게 수사했던 것도 다 정권의 오다 사항이었어요. 네. 근데 이런 사항들을 빤히 보고, 아니, 모르는 사람도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가 YTN, 거기서 이제 일했던 타고, 지금 또 사장으로 컴백하려고 하는 그런 곳의 상황을 몰랐을 리 없을 텐데, 그걸 뻔히 보면서도 MB를 그렇게 칭송했다? 정신이 없는 거지, 한마디로. 정신이 없죠. 사실은 손석희 사장이 이제 MBC 사장으로 입법을 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때 이제 손석희 사장이 입장을 낼 때, 도리가 아니다. 그동안 고생한 후배들을 볼 때, 영광스러운 레드카펫에 제가 걸어갈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본인 자신도 상당히 JTBC에서 고생다운 고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에서 고생한 후배 노동자들에 비해서 나는 양지를 걸어왔다. 야,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리더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최남수 사장이 저희가 이제 탈영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탈영병. 탈영병을 얘기한 이유는 이분이 2번 회사를 나가세요. 나간 이유가 한 번은 연수를 가셔서 1년 더 연장을 하고 돌아오셔서 회사를 안 돌아오고 다른 곳으로 그 당시에 이제 가시고 나중에 삼성 쪽도 가시고 또 한 번은 언론 장악 이명박 정권 시작하는 즈음에 2008년 3월에 나가세요. 나가신 이유가 사실 이제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 만나서도 사람들은 나를 탈영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다. 왜냐면 홍상표 예전에 홍보수석, 우리 YTN 보도국장도 해고 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싫어서 갔다. 그래서 이해를 좀 구하고. 그게 탈영병이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탈영병은 좋아서 어디를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군대에서 탈영하는 사람들이 이 군대가 좋아서 탈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힘드니까 탈영을 하지. 그럼 또 힘들어지면 탈영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2번이나 회사를 그렇게 저버렸던 사람이 이 조직에 애착이 있겠는가. 그래서 다시 와서 이 구성원의 갈등을 봉합하고 변화를 이끈다? 이게 참 말이 안 된다고 봤죠. 맨 처음부터. 그런데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적폐청산 의지나 변화의 계획보다는 누군가의 조력을 받고 있고 조력을 받는 걸 넘어서 청산에 대한 그것도 굉장히 좀 미흡하다. 하겠다고 계속 말은 하는데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게 국장님 생각 틀리고 정장님 생각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럼 기준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기준과 제도를. 그렇죠. 기준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하려고 했더니 이분은 이제 자꾸 명단 갖고 좀 이 얘기를 하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정하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누군가의 조력을 받고 있고 그 조력자에 의해서 청산에 대한 부분도 컨트롤 되고 있다. 그리고 YTN에는요. 20년 좀 넘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한 10년 차 때 그분들이 뭐 하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간부로 오셔서 지금 계속 간부하신 분 엄청 많아요. 그래요? 많죠.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언론장악 기간에 무엇을 했냐? 침묵하거나 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제 또 MBC 상황하고 우리는 틀린 건 MBC는 계속해서 이제 2008년부터 YTN MBC 터지기 전까지 이제 두드려 맞았다면 그 후에는 MBC는 쭉이었고 우리는 구본호 낙하산 폭격기 그 다음에 이제 배석규 정권 충성기 완전히 그리고 조준희 때는 이제 자포자기 예를 들어서 자포자기 그러니까 이 자포자기 기간에 쭉 간부를 해온 사람은 이러는 거죠. 아유 고생하지 힘들지 우리 해직자들 와야 되는데 말은 이렇게 그제 와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역을 안 한 겁니까? 지금 유재훈 실장 굉장히 억울하다고 그래요. 세월호 당시에 사회부장이었습니다. 세월호 맨 먼저 YTN 갔을 때 그 세월호 강당에 YTN 모니터 틀어져 있었어요. 얼마 안 있다가 JTBC로 바뀝니다. 세월호 보도 후배들
자괴감 엄청 늘었어요. 나중에는 세월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병헌만 얘기했거든요. 그렇지. 네, 검찰이 유병헌 씨를 턱밑까지 쫓았지만 구원파 신도들의 방해로 이번에도 눈앞에서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소원에서 유병헌 회장을 검거하는 데 실패한 검찰은 전국적으로 검거 인력을 총동원해 유 회장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실제 주인이 지난 1987년 오대양 사건에 연루돼 이름을 알렸던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일가로 드러났습니다. 왜 그런 선상에서 책임은 본인이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뭐 오늘도 뭐 입장문을 하나 냈는데 자기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이게 뭔가가 잘못 생각하는 저는 MBC가 시용을 뽑아서 조직이 망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명확해요. 이 선과 악이. 근데 우리는 슬금슬금 자리들을 다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말 한마디는 아유 우리 힘들지. 저녁 한번 먹자. 그걸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조준위 체제 오면서 회사가 어떻게 망가졌습니까? 배석규 체제에서 어떻게 망가졌습니까? 구봉 체제에서 어떻게 망가졌습니까? 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준위 체제에서 물장사하고. 물장사는 뭡니까? 물 팔았어요. YTN이 물을 팔았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문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YTN이 물을 팔았어요? 책도 냈어요. 책도 냈어요. 책장사도 하고. 남산타워. 네, 남산타워. 네. 그거 맞죠? 네. 그리고 그 물이 또 상주에서 갖고 왔어요. 본인의 고향. 예, 본인의 고향. 바닥을 땅 치면 남산타워에 타워에 반짝반짝 물장사하고. 그때 기술실장이 김호성 사장이에요. 지금 이분이 뭐 얘기 나왔습니다. 조준희 전 YTN 사장. 퇴임한 이후 재취업을 했는데 어디로? 통산 엘리베이터 회장으로 지금 이게 갔어요 벌써? 예, 갔어요. 이제 내정됐어요. 근데 이게 취지 잘 되네요. 강소기업이 힘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이분이 와서 만듭니다. 예. 여기에 지금 자기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 기업을 홍보해서 결국 이 기업을 회장으로 갑니다. YTN의 회장으로 있을 때 이 지금 간 기업의 홍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은행장이 방송사 사장하는 것도 참 얼마 전에 판결 다 아시겠지만 찌라시에 대해서 낙하산이라고 의심된다. 그렇죠.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최순실 덕이 같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 차은택의 광모 작가가 이렇게 연결해줬다. 그 사실은 잘 모르겠으나 낙하산의 정황은 분명하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이분이 오셨을 때 회사를 어떻게 됐습니까? YTN 경쟁력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을 않고 간부들이란 분들이 억울하다는 거죠. 뭐 자기 인생의 명예가 떨어지고 근데 본인들의 명예가 떨어진 건 생각하는데 10년의 인생을 엉망진창된 해직자 그리고 구성원, 회사 왜 이런 거는 생각 안 하는지 도저히 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참 인간들. 제가 핵심적인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결국 지금 남수영 같은 경우는 난 몰라. 이게 시켰으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누가 시켰느냐. 그리고 누가 어떤 의도로 이 사장 공모에 응시하게 했느냐. 그리고 어떤 수를 써서 이 사람을 내정자로 만들었느냐. 이게 지금 오늘의 핵심인 것 같아요. 핵심인가요? 핵심을 말씀드려야죠. 저희 회사는 아시다시피 공적 자금이 투입된 주식회사 형식의 언론사입니다. 공영방송이죠. 그러면 준공영이라고 하는데요. 주식회사라고만 빼면 주식회사의 합법한 절차의 정당성이 있다고 요구를 하는 거고요. 공적의 언론사를 얘기하면 언론사는 공정방송의 근로조건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판결에도 나왔다시피. 그래서 MBC 해직자들이 재판을 걸어가지고 공정방송 투쟁은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문제다라고 판결을 받아냈어요. 사업의 정당성을 다 인정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준희 사장 때는 뭐 원산장 안 쓰고 왔어요. 그래서 주총 때 제가 그걸 항의를 했고요. 그래서 사장추천위원회라는 공공기관들이 하는 그걸 이제 따옵니다. 따오고 거기에서 이제 구성원 대표도 들어가고. 그런데 중요한 건 사추위에 있는 평가 결과나 중요한 그런 공정방송의 의지 또는 구성원들의 지지 또는 뭐 국민들의 그런 의견이 안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MBC가 이번에 PT를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걸 요구했었던 바죠. 요구했는데 기업의 경영을 공개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게 이제 회사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추위에서 13명의 입후보 중에 3명을 추려서 이사회에 올렸죠. 이사회에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사추위 결과나 또는 뭐 어떤 이유나 평가 항목의 그런 부분은 올라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명 중에 3명을 골랐다는 겁니다. 이사회에서. 그럼 이사회에서 검은손이나 지금 이사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다 선임된 이사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검은손이나 유착관계나 어떤 마타도어나 또는 커넥션이 움직였다면 그거는 표가 동원됐을 것이다. 보통은 만장일치제로 됐습니다. YTN은. 이번에는 표기를 했더라고요. 표기를 해서 최남수 내정자가 됐는데 이사회에서 뭐 최남수 내정자를 면접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남수 그 당시에 내정자도 저랑 얘기하는데 이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건 좀 자기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본인이 면접도 안 보고 나를 내가 봤지만 어이없어. 내가 봤지만 좀 어이없더라. 이제 맞습니다. 내가 됐긴 한데 좀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내가 그럼 그것 좀 같이 논의 좀 합시다.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주목해야 될 게 사장 인선 전에 노동조합의 어마어마한 흠집과 그리고 해직자들의 흠집 그게 왜 있었겠느냐. 사전자금이 분명히 들어갔다. 그거는 저희 쪽만 들어갔던 게 또 아니고 정치권, 뭐 여러 대주주 그게 안 들어갔겠습니까? 자, 그 로비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해직 기자들은 탈레반들이다. 그렇죠. 탈레반들이다. 이자들은 맞습니다. 자기들이 옳은 게 중요하지. 이 정권의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 IS 대원을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들이 모든 거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마타도가 어마어마했고요. 사실 노정면 그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그 하여튼 나도 죽어도 안 한다고 김호성 홍보했다가 그 다음날 그걸 받습니다. 받는데 웃긴 건 저희가 요구한 게 보도국이 지금 위기니까 일단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받아라. 두 번째 주총하고 연계시키지 마라 이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전화 와서 하나를 노동조합에서 더 요구했다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노동조합인데 누가 요구를 했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건 그쪽에서 공개하기가 얘기를 해보시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인사권을
다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인사권을. 이 거기서부터 이제 마타도어가 출발되는 거예요. 아니, 듣는 순간 마타도어야. 아니,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마타도어는 5월부터 시작됐고요. 5월부터. 벌써 5월부터 계속 이게 됐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누군가가 했겠죠. 내부도 있고, 뭐, 외부도 있고 했겠지만, 그때 이제 인사권이 딱 들으면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최남수 그 내정자를 제가 만나면서, 왜 YTN이 반년 이상 이렇게, 계속 공백기와 험난한 시간이 이어졌는지. 저희는 사실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4월에 쟁취를 했습니다. 네. 대선 전에. 그리고 8월에 획자적 복지를 받았으니까요. 최소한 9월 1에 그냥 뛰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걸 막. 그렇죠. 보도, 공정에 대한 보도, 뭐, 우리가 못했던 거. 근데 지금 이제 못했던 거예요. 사장 때문에. 네. 지금 YTN 방송 봐도 변한 거 별로 없거든요. 지금 아마 MBC 이제 뛰어갈 겁니다. 네. SBS도 준비하고 있고, 지금 뭐 이제 시작했고요. 심사태 본부장 들어서서. 네. KBS도 파업 끝나면 들어갈 겁니다. 누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묶어놨냐. 결국 내 자리, 내 권력. 그런 사람들이 외부에 여러 가지 유포를 하고 그러면서 해직자들, 노동조합 뭐 이렇게 이제 마타도를 했다는 거죠. 네. 그 인사권이 저는 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노조가 말하자면은 노영 방송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사장의 정상적이고 정당한 권력 이것까지 다 그냥 통째로 먹으려고 그런다. 그런 세력과 박근혜 표 이사하고 이제. 그러니까 다시 이제 팩트 정리를 하면은 우선 YTN의 인사권을 노조가 요구했다. 이거 사실 아닌 거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예. 그리고 노종면, 우장균 이런 사장 지원자들이 탈레반이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 이제 그렇게 보는 분들도 더러 있으신데. 근데 이제 뭐 이제 제가 그렇게 또 그분들을 평가를 하는 걸 친목질이라고 여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이제 해직당하는 기간 동안에 누구하고 어울렸습니까? 누구하고 함께 한솥밥을 먹었어요? 시민들하고 어울렸고. 맞습니다. 이 민주주의, 언론 회복을 위해서 같이 싸웠던 사람인데 그런 분들이 자기만 옳다. 그리고 뭐 기계적 중립에 함몰될 것이다. 이런 예측은 글쎄요. 가까이서 본 사람이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마타도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그 마타도어를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때는 뭐 했느냐? 그 박근혜 권력에 부역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자들이 만들어낸 논리가 회자된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공작인 거죠. 뭐 어쨌건 계속 YTN 사태가 있을 때 계속 해직이 된 이후로도 계속 뭐 공정방송이나 아니면 뭐 다른 해직 기자들과 같이 이제 싸우셨던 분인데 한마디로 좀 쉽게 얘기하면 친일파가 독립운동도 아들한테 이제 탈레반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것이랑 그러니까 이게 그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이 지금 김인규 전 KBS 사장하고 이게 한번 칼럼으로 진실공방 한번 붙었다가 그렇죠. 근데 그때 양정철 전 비서관이 뭐라고 했냐면 그 김인규 전 사장이 정현주 사장 연임 될 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김인규 전 사장이 정권 사수 비호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다. 너무 비판적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확실히 노조를 장악하고 참여정부의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도록 멸사분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그 논리가 지금 YTN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속상한 건 이제 MBC 상황을 보면서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나서 YTN 두드러 펼 때 YTN이 그렇게 정할 줄 몰랐을 겁니다. 그냥 YTN은 그냥 순서야. 쫙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죠. 근데 얘네들이 뭐 생각지도 않게 뭐 몇 명 조합원 한 300 몇 명 정도 하는 뭐 이거 뭐야 얘네들 미친 애들 같은데 뭐 이제 이렇게 됐겠죠. 그게 이제 사실은 2008년, 9년, 10년 하면서 공영방송 장악이 늦어진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보면 맨 처음에는 약해서 두드러 패고 이제는 공영방송 해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관가하는 면이 있지 않느냐 여러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YTN하고 MBC하고 말이죠. 상암동에 있는데 그 게임 중에 길 건너 친구들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아니요. 길 건너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입니다.
길 건너 친구들 아닙니까, 사실은. 네, 친구입니다. 예, MBC나 예, 친구입니다. YTN이 서로. 근데 MBC는 지금 뭐 완전히 고속도로에 들어섰고 우리가 정체된 길에 지금 막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아니, 방향을 잘못 들었죠, 좀. 지금 틀어야 됩니다. 방향은 맞는데 운전자가 보니까 딴 사람. 맞습니다. 어디 가는지 몰랐어요. 가다 보니까 지금 휴게소에 내려서 택해야 되는데 지금. 아, 그렇지. 우리 애직자들하고 핫버스에 탔는데 운전자가 저쪽으로 가야 돼. 자꾸 이쪽으로. 부산 가야 되는데 지금 목포로 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바꿔야죠. 방향이 틀리면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박진수 위원장님하고는 또 계속 YTN 이야기 잠시 후에 또 나눠보도록 하고 우리 저 북킹혁명 정동지가 또 준비한 소식. 휴가자. 네. YTN만 준비했는데. 네. 아, 그래? 우리는 좌절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새싹당 콩차, 우리 같이 한잔 하시죠. 고마운 분들에게 참 좋은 선물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에서 티백2+1 행사 진행 중입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팟캐스트 청취자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온 미궁 대장사랑에서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적중 유산균, 미궁 유산균 사랑 4종을 출시합니다. 그동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섭취하던 유산균 시대와의 종말을 선언하세요. 골라먹는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기념으로 2종류를 구매하셔도 반값만 받는 골라골라 50% 할인 이벤트 12월까지 신청하세요. 미궁 유산균 사랑.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MBC 잠깐. MBC, 네. 길 건너 친구들. 네, MBC가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하세요. 어차피 뭐 우리 진흙탕 됐는데 뭐 괜찮아요. 술 한잔 하세요. 마셔야 되니까. 취한다고 그래. 취한다. 마셔야지. 맨정신으로 있기에는 이게 나 네. 캡슐 위스키. 예. 솔직히 보십니까? 아니 이게 녹화하러 갔다고 위원장 갔다 왔는데 술 취해서 돌아왔어. 이렇게 해서 잊으세요. 이 번뇌를 잊으세요. 예, 여러분 이게 뭐죠? 이름 뭐야? 발린치 위스키 봉봉. 발린치 위스키 봉봉. 네. 예. 구민 마켓에서 팝니다. 네. 아주 싼 가격에 모시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박진수 위원장이 먹었는데 왜 이거는 정상근 기자가 하고 있습니까? 자꾸 오늘 침이 나와요. 네, 자꾸 침이 나오네요. 예, 자, MBC. 네, 지금 정상화가 계속 이어지는 중인데요. 그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행동하고 인선 결과가 있어서 그것만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임원급 구성이 완료가 됐어요. 변창립 아나운서가 부사장. 아이고 세상에. 됐고요. 그러니까 최고참 말하자면은 좌천자. 네, 최고참 좌천자. 아 근데 진짜 임원 인사하고 국부장급 인사 나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났어.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건데 이분들이 안 잘리고 MBC에 있긴 있었구나. 네, 그리고 보도본부장의 정영일. 네, 기획조정본부장의 조능희. 아이고. 네, 그 경영본부장의 구자중, 방송인프라본부장의 김종규, 디지털기술본부장의 박태경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 이제 파업 참여를 한 이후에 이제 시민부나 뭐 신사업개발센터 이런 좀 한직하게 물먹으신 분들이죠. 네. 예전에 제가 진짜 MBC 출입할 때 한참 출입할 때 진짜 일선에서 취재하고 이렇게 제작하셨던 분들. 에이스들. 다 에이스들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복직한 해직자들도 핵심 보직을 맡으면서 좀 부활을 했고요. 그러니까 박성재 기자는 보도본부 취재센터장, 네, 겸 뉴스혁신 TF. 아직 뭐 뉴스데스크가 정상화까지는 안 됐는데.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정상화를 좀 논의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박성호 기자는 MBC 뉴스데스크 메인 앵커를 맡았습니다. 기자협회장 하셨고, 그렇죠. 정영아 기술감독 2012년에 노조위원장 하셨던 아이고 제가 그분을 또 잊을 수가 없는 이유가 그때 정말 MBC 파업에 아주 중심에 섰던 분이지만은 그분의 그 장인께서 저희 선거구에 사셨었어요. 그런 쪽으로 빠삭하지? 나오셔가지고 잊어.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위로를 해주셔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정영아 기술감독은 이제 정책기획부장을 맡으셨고 저기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핵심 포스트가 될 겁니다. 아니 이제 그 정영아 부장께서는 원래 이제 사운드 엔지니어 출신인데 그분하고 일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뭐 작가분들이라든지 뭐 PD들이 그만큼 친절하면서 실력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되게 젠틀하시고. 그러니까 저 부서 자체가 성격상 앞으로 MBC 이른바 적폐 세력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저기가 핵심입니다. 아니 복지 가는 날 갔더니 우리 김영국 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회사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직 개편 등을 상의하기 위해서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조합시다면서 사람들이 막 웃는 거야. 내려와서 똑바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조직기획부장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조직기획부장입니다. 정영아 선배가 내려갔다는 거 지금 정영아 선배가 공손히 설명드렸습니다. 좀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주 그림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강지우 PD는 총리수첩 CP가 되셨고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다음에 뭐 국장급은 뭐 강재영 아나운서 국장 밀려나 계셨던 분이시죠. 그분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MBC에서 우리말을 살리는데 뭐 하여튼 MBC를 벗어나서 우리나라 방송계에서 우리말 사랑에 아주 정말 각별한 애착과 또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한때 여의도에 있었을 때요. MBC 모든 엘리베이터에 그 잘못된 표현법들 다 붙여놨었잖아요. 강재원 아나운서가. 진짜요? 그분이 지금 아나운서 국장이다. 어떤 최고의 인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강재원 국장이 처음 와서 한 일이 뭐 아나운서실 아나운서들과 이제 짜장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열어놨대요. 아나운서 국장실에 문을 잠금 장치를 근데 국장실에 왜 해놔요? 신동우 예전 아나운서 국장이 거기 잠금 장치 해놓고 나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문을 좀 활짝 열어놓는. 그리고 또 조창호. 그 양반도 뭐 시사제작국장. 그 양반도 그 청경을 데려다 놨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두려운 거예요, 이 노조원들이. 그러니까 저는 뭐 YTN 노조에 대한 적폐 세력들에 준동하는 이런 행동들도 실은 그 기저에 두려움이 있다고. 사생결단입니다. 사실 YTN 사생결단. 그쪽은. 근데 그거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제가 항상 출입할 때는 홍경환 아나운서국장, 손석희 아나운서국장 이랬을 때 국장방 문이 항상 열려 있었어요. 그렇지. 심지어 아나운서들이 거기서 자고 있었다. 그럼. 근데 뭘 아침 새벽 방송 있는 아나운서들은. 야야야 일어나. 예전엔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아나운서실 문이 다 잠겨 있었던 거예요. 이명박근혜가 정말 세상을 망쳐놨어요. 이게 제도나 시스템을 완전히 망쳐놔서. 어쨌건 뭐 그렇고요. 보도국장은 한정호 기자가 경인지사로 밀려나 계셨던. 축하. 진짜 물 많이 먹으셨는데 한 큐에. 그 물이 거의 비 맞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한정호의 우가 비우자라는 얘기였어요. 얼마나 비를 많이 맞았는지. 그리고 이제 김장겸 체제 인물들은 다 면보직이 됐죠. 거기 원래 있던. 그 PD 수첩 보니까 박상우 그거 꼰대질하는데, 아직 세월 줬다. 그랬어. 세월 줬다고.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 PD 수첩팀의 조윤미 PD라고 하는데요. 세월호 관련해서 보도 취재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인터뷰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응해 주시겠습니까? 왜 인터뷰를 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궁금한 거고 뭐고 네. 뭐 궁금해하라고 난 필요 없다고. 당시 그 김장겸 보도국장한테 보고를 하셨나요? 내가 대답할 의무가 없어. 됐어. 가. 아니 그 PD 수첩을 봤는데 지금 이런 말 진짜 송구하지만 거의 머리만 이렇게 딱 보였어. 누가? 박상우 머리. 왜 나도 조촐한 머리만 이렇게 조촐한 두발만 이렇게 보이셨어요. 아니 그리고 그 PD들이 얼마나 전투적인지 지역 사장단 인터뷰하려고 딱 갔는데요. 딱 나오니까 첫 마디가 PD들이 다 그거예요. 사장님, 저 아시죠? 그리고 그 사진까지 다 박아서 보여주고. 진짜? YTN의 새 시대가 열리면 YTN도 그때 또 이렇게 한 역할 하셨던 분들 좀 우리가 또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시대에 이게 알렸던 이게 본질이 탄압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명박근혜 정부 때에 중용된 사람이 보면 일 잘하는 사람들은 다 빠져버립니다. 그렇지.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그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사람만 필요합니다. 자기 말 잘 듣고. 그게 아마 M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마 K도 그럴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더라고요. 그래서 YTN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방송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에 노정면을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하는 이유가 노조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미래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혁신을 바라는 사람이야. 이런 거죠.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누구 수석님 저 좀 잠깐 보시죠. 이랬다는 거죠. MBC도 비슷할 겁니다. 저 사람들이 간 게 탄압받았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MBC는 중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YTN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논리로 가서도 안 되고,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근행 선배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정말 존경하는 선배입니다. 그때 MBC 때도 뭐 편지 너무 눈물 나는 얘기했지만 제가 노전장에 됐을 때 한번 사무실 오셔서 선배 어떻게 지내요? 그랬더니 나는 하루하루 감옥 생활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복직이 되셨지만 복직을 너무 비참하게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YTN 복직할 때 저한테 참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감옥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가면 MD인데 그 자리를 못 든답니다. MD가 그렇죠. 밥 먹을 때만 나온다. 딱 그 방 하나 딱 거기 갇혀 있어서 그래서 하루 내내 이렇게 보다가 밥 먹고 또 들어가서 그렇게 생활하신다고. 그래서 뭐 만약에 사람 일이 뭐 안 되면 나는 이제 떠나려고 그때가 이제 아마 최준실 사태 터지기 전에. 그때 암담했죠. 네. 왜냐면 대선이 오늘 며칠이야? 원래대로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12월 20일이니까요. 진짜네. 그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대선이 있네. 이게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사실 그 보수 지정의 꼴통 그 집단들은 이렇게 확 뭉치잖아요. 저 시부랄 놈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몰라요, 그게. 그리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전 진보진영이라는 얘기 제가 안 쓰지만 상식적인 쪽에서는 항상 갈라지거든. 왜냐면 다 똑똑하니까. 얘보다 내가 더 똑똑한데 왜 제가 먼저 나서는 거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있었죠. 워낙 이명박근혜 정부 때 피폐하고 탄압받은 쪽은 너무 절실한데 또 저렇게 지들끼리 싸움만 하다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던 게 생각나거나 이근행 선배 본부장 가는데 너무 좋고 얼마 전에 조능희 선배랑 이렇게 최승우 선배랑 세월호 다 가서 하는데 무릎 꿇고 저걸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막 괴롭고 막 그래서 조능희 선배 이렇게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능희 선배한테 메시지 했지. 선배 너무 축하한다고 하는데 조능희 선배 같이 저랑 본부장 하실 때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죠. MBC 노조위원장이실 때 YTN 같이 이렇게 보면 심장이 또 안 좋으셔. 그래서 자기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내 무덤 안에다가 조합원 명부를 넣으라고 한다는 거죠. 선배가 그런 얘기예요. 참 진짜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생각이 나요. 정말 축하드리고 내가 된 것처럼 뭉클을 했습니다. 내가 되시면 되잖아요. 저는 사장. 난 사장 될 거니까. 사장 자리야, 여기 사장 자리. 난 사장. 술이 점점 올라가. 취한다. 안주가 없어, 안주가. 무서운 초콜릿이야.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라나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관훈 나이트클럽, 한국 신문방송 인터넷 미디어 종사자의 재충전 공간. 민동기 미디어 평론가와 김용민 미디어 피폭자가 함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려운 시기 노조위원장 하는 게 이게 쉽지 않고 큰 어떤 그런 짐 같은 상황일 때는 힘들죠. 예.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할 때 나오는 사람들이요, 진짜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애사심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실력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예를 들면 뭐 흠결도 많고 뭐 실력도 없으면은 그거 나서면 밥 되지. 적대 세력한테 밥이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명박 정부라고 박근혜 정권 때 그 언론사, 특히 정권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그 언론사, 방송사에 노조위원장을 하셨던 분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거예요. 그 다른 밖에서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그 힘든데요. 아유, 그럼요. 목을 내놓고 했던 일이었죠. 근데 예. 제가 참 뭐 이 시간에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민동기 국장하고 오디오로만 했던 근데 미디어 토크였을 거예요. 그때 2013년 때였는데 MBC 노조가 모든 동력이 상실돼가지고 말 그대로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은 말 그대로 페이퍼 유니언. 그러니까 성명만 발표하고 마는, 행동도 없고 뭐 따라서 그것이 회사한테 어떤 견제의 어떤 돌직구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시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페이퍼 유니언일 때 당시 이성주 노조위원장인데 제가 맹비난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페이퍼 유니온이라고. 아니 페이퍼 유니온이 뭐냐? 작년까지만 해도 MBC 프리덤 외치면서 이렇게 MBC의 정상화를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가자. 그래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저기 짓눌려가지고 페이퍼 유니온으로만 전락하면은 이게 도대체 뭐냐? MBC가 우리들한테 사기친 거냐? 그런 얘기는 뭐 저만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인지 저는 혼자 하셨던 것 같은데. 혼자 막 했어요. 저는 그래도 MBC 구성원들 그래도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 싸워야 한다라고. 아, 그랬습니까? 네. 너무하셨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성규 위원장 머리도 깎고 그랬어요. 아, 이거 또 최근에는 또 그 MBC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대성통곡을 하셨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점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고생 드립니다. 많으셨죠. 너무나 고생하셨는데 뭐 또 결과적으로는 또 그때는 너무 제가 또 화가 났었고 아니 뭔가 이게 MBC가 그때 화날만 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때 당시 김장겸 이런 분들이 MBC 노조도 노조였지만 미디어오늘 기자들하고 김용민 쪽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지. 그 억하심정도 좀 있었어. 네. 근데 노조가 너무 조용하니까 김용민 PD가 보기에 에이 뭐 이런 거 같아. 아니 뭐 노조가 뭐 날 도와달라는 의미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래서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는 동력이 없다고 그러면 기회주의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이고 참 뭐 하여튼 그때는 제가 뭐 여러모로 우리 이성주 위원장이 대표니까 또 노조 대표니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 방송 보신다면은 그 노여움을 좀 푸시고 반성의 마음을 다이어리에 담아. 아, 그렇지. 소중한 이성주 본부장님께 선물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예. 아, 눈물이 나는 헬로키티로 눈물을 좀 닦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이런 암울한 시기에 언론 암흑기에 노조위원장으로 혹은 뭐 노조 간부로 나섰던 분들 대부분은 능력이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능력이 자기를 지켜주는 면도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주의적 행보를 안 하고 끝까지 대차게 맞섰던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당연히 이분들이 회사 요직에 가는 것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럼요. 이걸 또 침묵질로 보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따지고 들어가서 MBC 조직 구성 도표를 딱 펼쳐놓고 사람 몇 명을 따져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번에 고위직으로 차출된 것은 정당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 객관적으로 판단하셔도 뭐 특혜 인사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자, 그래서 하여간 이번 MBC 인사도 아주 너무 멋들어지게 됐던 것 같고. 축하드립니다. 예, 첫 행보가 또 세월호 그렇죠. 합동분향소에서의 또 무릎 꿇는 모습. 이것이 참 여러모로 많은 또 감동을 주고 또 PD 수첩에 이어서 오늘 녹화하는 날 밤에 또 MBC 스페셜인가요? 네. 그렇죠. 거기서 또 MBC의 그 적폐에 대해서 또 자성하고 반성하는. 그리고 PD 수첩 다음 편이 KBS입니다. KBS. MBC 상황은 그렇고. 네. 뭐 다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 매체 광고를 편향적으로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정부 광고 집행의 개선점을 찾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언론 적폐 청산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정권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속 나서면은 뭔가 이제 언론 장악이라는 프레임이 또 말려버릴 그렇죠. 수도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도 좀 조심조심하는 모양인데 하지만 이거는 어쨌건 정부 광고를 특정 매체,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좀 편향된 매체에만 쏟아 부은 부분이니까. 뭐 조중동에다가 뭐 저쪽 보수 인터넷 매체, 보수라는 표현이 보수라는 단어에 대한 모독인데. 하여간 그 친박 매체들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투하된 점 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분명히 잘못된 거니까 이제 그거를 바로잡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강창일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게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 광고비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그 동아일보가 410억을 받아서 1위, 그 다음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2, 3위였다고 하고요. 매일경제가 조중동에 의해서 4위. 2017년 8월까지 33억 원의 광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8위, 그 다음에 경향신문은 9위에서 10위. 주긴 줬네. 주긴 줬죠. 줬죠. 네. 근데 뭐 조중동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 어쨌건 뭐 그렇고요. 하여튼 사실 저는 정부 광고 집행자라면은 뭐 언론사에도 줘야 되겠지만은 언론인들이 많이 보는 매체에다가 저는 그렇게 미디어오늘 같은 데다가 이렇게 광고를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디어오늘은 어땠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제로. 근데 저희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거의 뭐 정부 쪽 광고를 투명하기도 하지만 존재 자체를 그 정부와 삼성이 마치 경쟁을 하듯이 같은 기간 동안 광고 제로. 그렇죠. 경제가 너무 심하게 했네. 미디어를 광고제로 경제를 과당 경제를 벌였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보수 매체에 주던 거를 빼가지고 뭐 진보 매체에 주겠다 뭐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하여튼 기준이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뭐 서울과 지역과의 격차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소수 매체들, 특히 소수 매체라면 뭐냐면은 이제 뭐 발행 부수가 적고 뭐 조회수가 적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문지이고. 그렇죠. 특정의 계층들을 대변할 수 있는데 골고루 나눠주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정부가 장애인 정책을 펼치는데 그렇다면 장애인 관련된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에 광고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조중동 매일경제 이렇게 몰아줬었던 거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지 뭐 이거를 뭐 빼서 뭐 진보 매체 더 주겠다 이제 그런 차원은 좋네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낙연 국무총리가 총대를 직접 매시더라고요. 아이고 언론인 출신. 네. 그 동아일보가 제일 많이 받았는데 동아일보 출신을 이낙연 국무총리가 총대를 매서 이제 이거를 조정을 하라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일종의 지시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보수 매체를 중심으로 지금 편향되게 광고가 집행됐는데 어떻게 지금 올해까지도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냐 뭐 이렇게 지적을 하셨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뭐 총리실 관계자가 뭐 저희 기자한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비만인들을 위해서는 이제 비만 정책은 이제 김용민 브리핑에다가 비만전으로 하나 만들까? 틈새 광고 시작이군요. 네, 어쨌건 뭐 그렇습니다. 조중동 얘기 나왔으니까 만약에 좀 잠깐 얘기하면 사실 우리 2008년 사태 터지고 언론 장악할 때 딱 못 친 게 종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손 사장이 계속 리더의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해서 뭐 JTBC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종편에 부여된 특혜 그런 문제 또 그리고 황금 채널 그리고 뭐 특혜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좀 걷어내는 방법을 취해야 된다. 제어가 끝났지만 제가 분명한 것은 아마 이 부분을 놔두면 분명히 나중에는 또 다른 큰 재앙이 올 겁니다. 지금 TV조선 뭐 누구예요? 지금 앵커 그 할아버지 전원책 그 저 바꾸고 좀 SBS 신동 가셨잖아요.
아마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겁니다. 별 방법을 다 써서. 그런데 그 종편 문제 어떻게든지 최소한 특혜는 조속히 걷어낼 수 있도록 여러 군데에서 이건 좀 요구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싶은데 저희 문제는. 그렇죠. 근데 뭐 마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 종편 특혜와 관련된 부분을 좀 제재를 두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의무전송 채널에서 일단 좀 빼야 되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협찬. TV조선은 광고 받는 것보다 협찬 받는 게 더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면 문제 나왔지만 요즘에 지면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이버가 거의 여론 작업 연합과 그거 다 아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 보조금 받아서 거의 네이버와 그 포털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작은 매체들은 거의 뭐 괴사 직전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공룡이 돼버려가고 그 부분도 사실 충분히 그 논의를 돼야 된다. 지금 정부에서 그 논의가 안 되면 뭐 그렇습니다. YTN이 저는 가랑비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당장은 시청률이 뭐 어마어마하진 않지만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틈새 여론 시장에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서 굉장히 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라디오 같은 경우도 YTN 라디오를 쭉 켜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매체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YTN도 뭐 사실 뉴스에 민감한 분들은 내내 켜놓고 다니는 매체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지난 9년 동안에 다 떠났어요. 사실 그 고건홍 씨 그 즈음에는 YTN이 그 신뢰도 1위까지도 차지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뭐 볼품도 없는 그런. 죄송합니다. 아니 뭐 저기 안녕하세요. 박진수 예비사장님은 뭐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전에 저 군대에 있을 때도 계속 그 군대 상황실에 YTN을 계속 틀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황병으로 근무를 했는데 군대에서 본 것 같다 내가. 농담이에요. 자, 이럴 때는 숙취해소에 술 친구이 좋습니다. 제주도도 한번 갔다 오시죠. 아니 근데 미디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일단 무슨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YTN 틀죠. YTN 틀지. 근데 이제 뉴스만 나오는 채널인데 재밌었어요 그때 YTN.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게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요즘에는 종편 따라가느라고 내용도 차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인력이 빠지면 결국 조직이 망가진다는 게 여실히 우리를 봐도 그렇고 MBC를 봐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력들을 다 엉뚱한 데다 배치를 해놓고 그 인력이 일할 수 있는 거리라든지 터전을 박탈해버리면은 망조가 드는 거죠. 제가 노조위원장 같은 거 할 사람은 아니라고 보잖아요. 이게 사장 같은 거 해야지. 사실 뭔가 좀 잘못돼가고 있다. 저는. 노종면 안 되고 우장면 안 되고 얼마나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오겠구나. 사실은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게 됐다. 내 생각대로 돌아가는구나. 됐어. 뭐 이제 나지 뭐 누가 있어. 그래 이렇게 가는 거지 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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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6층에 있거든요. 임원실이 7층입니다. 한 층만 올라가고. 멀지도 않아요. 보도국은 3층에 있어요. 그냥 바로 걸어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걸어 올라갈 수도 있는. 간단히 올라가면. 그렇죠. 뭐 침 옮기는 거 한 층만 올라갔다니까. 지금 놓고 가도 돼요. 쳐다보기도 싫어. 그냥 버려 그냥. 뭐 단역 이런 거 다 버려 그냥. 보기 싫어 이런 거. 게시판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수치금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취했네. 오빠, 정말? 진짜? 드디어? 벤지. 천지개벽 업데이트. 월드 서버 오픈.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벤지 지금 다운로드.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 내 친구 같대. 너도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을 먹어.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 내가 아직도 네 엄마로 보이니?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다이어트도 건강도 맛도
포기할 수 없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성공적인 체중 조절의 열쇠는 식사법과 운동입니다. 이제 하루 한두 끼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는 동결 건조한 수십 가지 국내산 채소 곡물과 3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로 만든 맛있고 건강한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입니다. 15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자, 그래요. 강소 언론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되겠네요. 네, 뭐 어떻게 배분할지는 모르고 뭐 배분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기존에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쳤던 뭐 그런 그렇죠. 광고들을 이제 빼오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YTN 박진수 노조위원장님 모시고 또 우리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YTN 노조는 어떻게 투쟁 계획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집행부에서 YTN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로 비대위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비대위를 발족했다는 건 아마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 투쟁이라는 말이 그렇지 어떻게 느낌 들으실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최남수 내정자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남수영 같은 심약한 분을 상대로 싸운다기보다는 남수영 배후에서 남수영을 맞습니다. 메이킹한 이자들. 최남수 사태와 함께 적폐 세력 퇴출,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돌리기 위한 아마 YTN의 마지막 싸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게 저희는 잘못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도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방향이 틀리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결국 우리는 사실 KM과 좀 다릅니다. 지금 생존에 분명히 부딪혀 있고요. 생존의 이 목 앞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변화의 계획이라는 게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이 끝난다라는 심정이고요. 해외 연수 중인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런 글을 써서 때로는 기뻐하고 분노하며 지난 몇 달간 회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수 간 놈이 유별 떤다고 할까 참고 또 참았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조금 전 삭발을 했습니다. 아이고, 침묵을 묵인으로 아전 인수하는 저들에게 경고합니다. 저 또한 1층 로비 찬바닥에 앉아 최남수 내정자를 반대하는 동료들의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행여 구본홍 배석규처럼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겠다면 저도 잊지 말아주세요. YTN님, 앞서 동료들이 왜 최남수 씨는 안 되는지 잘 정리해서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미물에 불과한 제가 돌아가야 싸움이 끝난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짐 싸겠습니다. 공정방송을 위해 싸우고 있는 선후배 동료 여러분과 끝까지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분이 YTN 선배예요. 기자? 예, 기자입니다. 그리고 현직. 책도 써가지고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반기문 씨 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반기문 씨 외교부 장관 때 유엔 가자마자 책도 베스트셀러도 했던 분인데 지금 연수 가셨는데 이게 저희 피켓이거든요. 피켓을 보내달라고 해서 왜 보내달라고 했냐 했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페북에 올려서 내가 이거 보고 도대체 이제 나는 뭘 하라고 이렇게 자꾸 사지로 이렇게 밀었나. 그랬더니 우리 그 같이 지낸 전임자들이 선배는 타워를 올라가자고 크레인을 저기 남산타워도 있고 남산타워를 자꾸 가라고 그래서 이 엄동설하네. 이 엄동설하네. 그래서 생각을 할게 타워를 자꾸 올라오라고 했는데 지금 선배가 뭐 이렇게 이 진정성 있는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밀어요 저를. 걱정입니다. 그래서 최남수 씨가 나가지 않으면 더 제가 불행한 일이 생길 것 같다. 조만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꼭 저기 초콜릿하고 술 친구 홍인을 드립시다. 8인치 프리미엄 이거 갖고 올라가세요. 이걸로. 고공동성은 최은유 씨가 굉장히
잘하는 거죠, 지금. 네.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만났어요, YTN이. 네. 잘 풀리는가 싶었는데, 뭐 이렇게 무너질 적폐들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싸움이 외롭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적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친이명박 인사. 지금 다 친이명박은 조사받으러 가거나 감옥에 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YTN 사장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걸 봐서도 뭐 청와대가 공영방송 인사에 뭐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네. 자, 그렇다면 시민들이 나서야죠. 시민들이 나서서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최남수 씨를 비롯한 이 YTN 내부의 적폐 인사들. 적폐는 자기들이 적폐인지도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명백한 기준을 갖고 있죠? 네, 그럼. 누가 적폐입니까? 적폐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적폐 기준이요? 네. 잠깐 기다려보세요. 아주 집대성하셨어, 지금.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시니까. 아니, 우리. 자료를 갖고 계세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어디가 여기 있네요. 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네. 누가 이 적폐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우리 적폐란 무엇이며 우리의 소중한 터전에 패단을 쌓은 자들이 누구인지, 정치 권력, 자본 권력, 사내 권력 등 온갖 권력이 기생하며 조직보다는 본인 안위를 먼저 챙긴 자들, 언론인의 윤리와 정체성은 내팽개치고 동료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젖지 않을 마른 자리만 찾던 자들. 젖지 않을 마른 자리. 힘든 시기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할 때 그러기는커녕 자리 보존에만 급급했던 자들, 이타적이야 할 위치에 앉아 이기에만 골몰하던 이 모든 자들을 우린 적폐라 규정한다. 이거는 명백하네요. 이거 우리 후배 중에 한 분이 쓴 그 성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적폐가 무엇이냐? 배석규, 구분홍, 조준희가 적폐야, 나는 적폐 아니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야, 씨발, 네가 그 위치에 있어봐. 그럼 내가 그렇게 안 하나? 야, 나는 거기 그냥 인사나서 가서 일만 했을 뿐이야. 침묵하거나 자기 일이라고 하지만 존재한 자는 적폐입니다. 그리고 내 안위를 위해서 결국은 세월호보도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 다 연관 선생이 책임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설령 자기가 적극적 부역자냐, 적극적이지 아닌 부역자냐. 아마 MBC에서도 분명히 내가 적폐야 이런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적폐는 김용민 진행자나 저나 개인적인 기준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YTN이 이렇게 망가졌던 상황, 그래서 어떤 역할과 침묵했던 상황들 모두가 만약에 지금 잘 되고 있다면 우리의 적폐를 따질 리가 없겠죠. 그러나 YTN이 망가졌고 그 망가진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와 어떤 침묵과 부역 행위를 했는지 그거는 주요 간부들은 분명히 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기 위원장님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은 이제 그렇다면 결국에는 뭐 최남수 씨 아닌 다른 사람을 만약에 또 세우게 된다 하면은 결국 지금의 친박 이사들 그 뭐 YTN 주주들 이 사람들의 개편이 없이는 뭐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제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총회가 22일인데요. 주총 전에 최남수 씨가 결정을 해야 될 걸로 보고요. 3월 주총이 이제 정기 주총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사들은 본인이 사표를 제출하면 되고요. 늦어도 3월에 모든 이사진이 박근혜 정부의 저 이사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상식을 믿었지만 결국에 그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 잘못된 판단이 나오고 리더가 잘못 들어왔을 때 적폐청산이라는 게 변화 계획이 안 되더라라는 게 이제 밝혀졌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지만 이사진은 교체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사진 교체를 위한 투쟁도 벌이시겠다 이 말씀이시고요. 최남수 내정자와 먼저 내보낸 다음에 같이. 남수영이 만약에 안 나간다. 그러면 이제 퇴진 투쟁을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간담회 형식의 집회를 했는데요. 조합원들 놓고. 계획을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파업 찬반 투표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최남수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면 최남수가 백기투항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사무국장이 막 이제 또 파업 앞두고 있고 노무사님도 설명하길래 제가 다 나갔어요. 궁금하죠. 계획. 진짜 백기투항 우리가 다 원하는 거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안 나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를 알고 있는 투쟁을 한다면 그 현명한 투쟁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예상이다.
실질적으로 계획은 회사가 짠다. 그래서 반년 이상의 사장 공백 상태가 나는 크나큰 그 회사 측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가 최남수를 받아야 될까? 받지 말아야 될까? 우리가 언론인으로서 이제 가능한가? 이 부분만 생각을 하자. 이 부분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고민을 하자. 내가 위원장이지만 모든 걸 다 알아서 얘기한다면 내가 거짓말쟁일 것 싶다. 내가 여러분들보다 알면 약간 알 텐데 내가 모든 걸 알고 계획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 못하겠다. 또 하나는 명분과 대안을 얘기하겠지만 나 혼자 가면 그게 대안이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둘이 가고 셋이 가고 10사람이 가면 길이 보일 것이고 명분이 생기고 대안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너무 걱정들 하지 말고 같이 손잡고 가보자. 9년간에 싸웠던 이 싸움이 최남수 씨를 만약에 받는다면 9년간을 잘못하면 우리는 부정하게 된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 같이 가보자. 그런 얘기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계획은요. 일단 최남수 씨가 부적격자라는 게 분명히 밝혀졌고요. 저는 현재 상태는 옵션이 없습니다. 일단 나가야 되고요. 만약에 주총을 저는 막아낼 거고요. 막아내지 못하고 이 사람이 어떤 법적 절차에 있다고 해서 들어온다면 그건 뭐 출근 저지든 모든 동을 다 할 겁니다. 아마 하여간 YTN 노조가 참 험난한 일을 겪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지지해 주시고 YTN 노조가 승리하는 게 YTN 노동자들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이 YTN을 다시 손에 넣게 되는 겁니다. 이 시민들이 YTN을 장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YTN을 회복시키면서 국민의 방송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소유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아유, 박진수 위원장님, 조만간 또 이제 남산타워에서 고공농성을 벌이실 건데. 저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한파가 다음 주까지 이어져. 다음 주까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좀 풀린데요? 아유. YTN이 왜 남산타워를 써가지고. 아유, 참나. 좀 7층 올라가려고. 네. 7층 올라가려면 일단 고공을 다녀오셔야 됩니다. 거기 갔다 가야 됩니다. 고공농성 하시는 분들도 얼른 내려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은 정의를 위해 싸우시는 우리 고공농성 노동자분들에게 응원하면서 속히 내려오실 수 있도록 큰 성과 얻고 속히 내려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자, 관훈 나이트클럽 이번 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